햇빛 알러지 때문에 고생은 했어도 진짜 막 잡티나 이런 거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자극?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진짜 안 떨어져요. 막 헤드 뱅잉을 해도 안 떨어져. 연예인 분들도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해서 쓰신다고 해요. 진짜 한 번만 써보세요. 그 중에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따라 하이라이터 무늬가 정말 쇄도를 합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만든 브러쉬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너무 부드러워요. 한번 이거 만져보라고 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여러분, 저의 택배깡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달에 적어도 화장품에만 300만 원 정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에 월 300 쓰는 사람의 잘사템 특집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잘 쓰는 아이템도 있고 최근에 구매해서 진짜 마음에 드는데 하고 쟁여놓은 아이템도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고고!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또 나왔습니다. 메디힐 마데카 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세럼이에요. 진짜 이쯤 되면은 메디힐 흔적 세럼 이콜 뽐니템 이렇게 약간 세뇌시키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로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라서 뭐 또 산템, 잘 산템 특집으로 영상을 찍으면 빠질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이거를 뺀다? 그럼 일부러 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잘 썼던 제품이고 출산하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저 임신했을 때 잡티가 진짜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햇빛 진짜 강했잖아요. 햇빛 알러지 때문에 고생은 했어도 진짜 막 잡티나 이런 거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럼을 꾸준히 사용해준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제형이 바르자마자 스며드는 너무 라이트한 제형도 아니어서 겨울까지 쭉 쓰기에도 좋고요. 막 그렇다고 끈적끈적한 마무리감에 리치한 제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이게 그냥 이름이 흔적 리페어 세럼이라 그렇지 저는 데일리로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들 때 들어있는 성분의 순도가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고순도율의 마데카 소사이드가 무려 98% 높은 함량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에도 좋고요. 미백에 좋기로 유명한 나이아신아마이드 이제 다들 아시죠? 그것까지 들어있어서 흔적, 잡티 케어에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미백에만 좋은 게 아니라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데도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세럼은 저처럼 속건조가 고민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성 피부인 분들께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진짜 좋은 거는 계절이나 피부 타입 막론하고 두루두루 사랑받는 것 같아요. 괜히 1등 세럼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피부가 워낙에 민감한 개복치 피부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기능성 제품은 잘 못 쓰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로 자극이 1도 없어요. 진짜 없어. 자극?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수준으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일드하게 수분 채워주면서 흔적 케어 해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매번 뭐 광고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광고 영상이 아닐 때도 정말 많이 보여드리고 추천해드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안 써본 뽐동스 있다? 진짜 그냥 저 믿고 한 번만 써보세요.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제가 또 요번에 반한 메디힐 신제품이 있거든요. 바로 요거예요. 이거는 메디힐 마데카 소사이드 랩핑 세럼 마스크 흔적 리페어인데요. 최근에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근데도 벌써 입소문이 타고 있더라고요. 사실 메디힐이 팩으로 너무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 메디힐 흔적 리페어 세럼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세럼을 너무 만족을 하다 보니까 굳이 팩까지?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흐린 눈하고 약간 패스를 했는데 타 유튜버 분이 인스타 스토리에 이거 너무너무 좋다고 막 추천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씨 안 되겠다, 나 써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진짜 좋아서 이 흔적 리페어 뿐만 아니라 탄력, 수분, 뭐 티트리 이렇게 다 쟁여놨어요. 이 팩이 제가 애정하는 흔적 세럼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팩이거든요. 이 흔적 세럼이랑 함께 사용 시에 시너지 효과가 무려 197.69%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독 햇빛을 많이 쬐는 날 아니면 유독 오늘따라 잡티 흔적이 눈에 띄는 날 그런 날은 무조건 같이 씁니다. 이거 세럼 얼굴에 절여주고 이걸로 촥 감싸주잖아요. 진짜 극락이에요. 이게 이름이 랩핑 세럼 마스크잖아요. 진짜 랩핑 마스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얼굴에 완전 이렇게 쫙
달라붙어가지고 진짜 안 떨어져요. 막 헤드뱅잉을 해도 안 떨어져.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 마스크 시트 같은 그런 부직포 시트가 아니에요. 이게 초극세사 시트라서 이거는 만져보면 알거든요. 아, 이거 시트 진짜 좋은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부들부들하고 확실히 돈값 하는 느낌? 그리고 보통 마스크팩을 하면 그 내용물이 막 국물처럼 뚝뚝뚝뚝 흐르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서 다 씻고 나서 밤에는 마스크팩을 잘 안 붙여요. 그냥 겔팩이나 랩핑팩은 괜찮은데 시트팩은 헤어라인에 묻으면 헤어라인 막 떡진 것처럼 되고 자꾸 이거 뚝뚝뚝 떨어지고 해야 되니까 잘 안 붙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렇지가 않습니다. 붙이고 나서 내용물 떨어지는 거 없이 피부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에센스를 피부에 그냥 남김없이 쫙 흡수를 시켜버립니다. 진짜 삶의 질 수직 상승이에요. 밤에 진짜 뭐 이것저것 치덕치덕 바를 필요 없이 이거 흔적 세럼 쫙 한번 발라주고 이거 팩 한번 붙여주면 끝이에요. 팩 떼어나고 나면 촉촉함도 촉촉함이고요. 피부에 이제 수분광이 촤르르 돌면서 뭔가 모르게 좀 안색이 맑아 보이는 그런 느낌? 와, 진짜 이게 된다고 하면서 감탄하게 된다니까요. 아니 솔직히 제가 메디힐 광고를 진짜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돈내산으로 직접 구매도 많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 메디힐 프로모션은 이게 저렴한 건지 안 저렴한 건지 제가 진짜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올영 세일이 진짜 올해 최저가더라고요. 보시면은 세럼 1+1에다가 10ml까지 더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90ml를 주는 거예요. 근데 2990원에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마스크는 처음으로 1매 더 주는 4+1 구성이니까 이때 2개씩 재이는 게 진짜 이득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무하브 클렌징 밀크예요. 사실 저는 클렌저 실패를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클렌저를 이것저것 사서 써보고 아, 돈 아까워. 아, 또 실패다. 이랬던 적이 정말 많은데 이거는 이거 돈값 파는데? 싶었던 제품이에요. 사실 이 무하브 클렌징 밀크 자체가 타사 클렌징 밀크에 비해서도 비싼 게 맞아요. 근데 비싼 값을 합니다. 보통 타사 클렌징 밀크 제품들의 제형을 보면 로션에다가 물을 섞어 놓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무하브 클렌징 밀크는 로션에다가 세럼을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형이 어떻게 보면 좀 묵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롤링할 때 자극이 정말 없습니다. 사실 저처럼 스치기만 해도 붉어지는 민감한 피부인 분들은 그렇게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걸 좀 기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롤링을 해도 자극이 없고 오히려 촉촉해, 부드러워 하면서 세안하는 내내 감탄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호호바 니트 클렌징 밀크잖아요. 피부와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게 바로 호호바 오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성분들도 쓰기 좋은 오일이 바로 호호바 오일인데요. 그 호호바 오일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클렌징 밀크 하면은 저는 뭔가 가을 겨울에 더 잘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산이었어요. 제가 올 여름에 메이크업은 안 해도 선크림은 정말 꼬박꼬박 바르고 다니다 보니까 2차 세안이 필수였거든요. 저는 사실 세안 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피부에 자극이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클렌징 밀크 하나로 퉁쳤습니다. 이거 하나로 끝내버리는 거야. 이거 하나만으로 세안을 해도 세정이 정말 잘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안하고 나서 당기는 느낌이 정말 없습니다. 세정력이 좋다고 해서 막 진짜 워터프루프 아이 메이크업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섀도우 정도까지는 같이 이걸로 다 한 큐에 지울 수 있는데 진한 아이라인 그리고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이런 거는 포인트 리무버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하브에서 같이 쓰면 좋은 그런 포인트 리무버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왠지 무하브라면 정말 자극 없이 잘 지워지는 포인트 리무버 잘 만들 것 같단 말이에요. 무하브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 무하브 클렌징 밀크가 연예인들이 다니는 진짜 탑스타들이 다니는 에스테틱에 입점이 되어 있다고 해요. 솔직히 이거는 동네방네 막 홍보하고 다닐 수 있는 요소잖아요. 우리 클렌징 밀크 그렇게 유명한 곳에 입점돼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이.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제가 대신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연예인 분들도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해서 쓰신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연예인 분들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 아무튼 정말 유명한 연예인 분들도 내돈내산해서 쓰시는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이 클렌징 밀크가 임산부분들 그리고 영유아 친구들까지 쓸 수 있게끔 다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진짜 그만큼 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개복치 피부, 민감성 피부인 분들 나 클렌저 정착을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 제발 한 번만 써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보여드릴 제품은 비플레인 녹두 모공 스케일링 워터입니다. 이것도 제가 타 유튜버분 마켓에서 구매를 해서 잘 쓰고 꾸준히 재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사실 원래는 그런 피지를 불려주는 코팩을 잘 썼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하나 이거 뜯어서 쓰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용량 피지 연화제를 사야겠다 하고 나서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피지를 불려주는 것도 불려주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잔각질 그리고 요철 같은 걸 되게 잘 녹여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일드하게 피지부터 요철, 각질까지 한 큐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베이스 메이크업 하면 화이트헤드 갑자기 뿅 뚫고 올라오고 잔각질 뿅 뚫고 올라오고 갑자기 요철 오도도도 보이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눈에는 안 보이는데 손에는 만져지고 그럴 때 이 전용 솜이 있어요. 이 솜에 적셔서 신경 쓰이는 부분 이렇게 나비존 그리고 턱, 이마 이런데 한 10분 정도 얹혀두고 클렌징 오일이나 밀크나 이런 걸로 세안 한번 해주면 진짜 기깔납니다.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전에 나는 오늘 무조건 메이크업이 잘 먹어야 돼 하는 날 아침에 이거를 꼭 써주는 편이에요. 피지랑 요철, 잔각질 고민이신 분들 아직 이거 안 써보셨으면 진짜 한 번만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디오달리아 데일리 디펜스 PDRN 비비크림입니다. 사실 집에서는 대용량을 쓰거든요. 근데 작업실에는 이렇게 미니어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미니어처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다른 컨실러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이 비비크림 바르고 파우더만 가볍게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써본 비비 중에 가장 좋아요. 사실 제가 비비크림을 한번 만들어 본 이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내 새끼 필터 빼고 봐도 그냥 제가 만들었던 것보다 좋더라고요. 이 디오달리아가 비비를 정말 얼마나 진심으로 만들었냐. 이 비비 하나에만 임상이 20몇 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비비에 임상을 그렇게 받냐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비비크림이 피부 커버 목적이라기보다는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시술 이후에 좀 붉어진 피부를 진정시키면서 그 붉은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바르던 게 비비크림이잖아요. 근데 요즘 비비는 아무래도 좀 그런 기능은 좀 상실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진짜 그런 피부관리 전문기관에서 시술 이후에 발라도 좋다는 그런 임상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진심이에요. 비비 진짜 진심이야. 그리고 또 좋은 점 컬러가 4가지예요. 21C, 21N, 그리고 22N, 23W인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오늘 21N을 발랐고요. 저는 22호 피부라서 21N을 바르면 밝긴 밝아요. 근데 저는 화사한 피부편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쓰고 있고요. 22N은 좀 딱 맞는다는 거? 그래서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형이 진짜 촉촉하고 쫀쫀해요. 그래서 손으로 발라도 좋고 브러쉬로 발라도 좋고 퍼프로 발라도 좋고 도구를 크게 안 탄다는 점이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커버력이 아예 없지 않거든요.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나는 파데나 쿠션 같은 건 좀 답답하고 가볍게 비비 정도만 바르고 싶은데 괜찮은 거 없나? 하셨던 분들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매트한 파데랑 섞어서 쓰기에도 너무너무 좋고요. 솔직히 요즘에 비비크림이 다시 또 막 스멀스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미니어처도 팔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미니어처 한번 구매해서 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정말 박수치면서 만족했던 제품은 바로 뮤드 하이라이터. 솔직히 우리 뽐등수 중에 저의 뮤드 하라 사랑 모르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 파우치 촬영이나 화장대 털기 이런 거 촬영을 할 때도 제가 역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한테 막 선물해드리고 내돈내산으로 선물해드리고 막 영업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저랑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뻐서 추천하고 다닙니다. 이게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이 핑크빔인 디스코랑 그리고 약간 베이지 샴페인빛의 세레나데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사실 데일리로는 세레나데를 제일 많이 써요. 오늘도 세레나데를 발랐고요. 나 오늘 약간 쿨톤 메이크업 하고 싶어. 나 오늘 진짜 메이크업 좀 화려한 느낌으로 하고 싶어 할 때는 이 디스코를 잘 써요.
언니 오늘 하이라이터 뭐 발랐어요? 라고 질문이 들어온다? 그날은 무조건 뮤드 바른 거예요. 진짜 뮤드 하이라이터만 바르면 그날따라 하이라이터 무늬가 정말 쇄도를 합니다. 그리고 영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지인들을 만나고 해도 다 오늘 혹시 볼에 뭐 발랐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하이라이터도 약간 춘추전국 시대 그런 느낌으로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었다. 네, 디스코는 빔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데일리로는 세레나데나 발레리나 2개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메이크업 브러쉬를 추천해드릴 건데 얘네는 오그너스라는 브랜드랑 청담에 위치한 위스도산이라는 샵에 민지쌤이랑 같이 만든 제품이에요. 얘네는 베이스 학 개론이라고 이렇게 세트로 팔더라고요. 세트로 구매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오그너스라는 브랜드가 약간 비건 브러쉬 브랜드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 헤드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헤드를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어요. 베이스 학 개론은 파운데이션, 베이스류를 바르기 좋은 37번 브러쉬, 그리고 파우더류를 바르기 좋은 36번 브러쉬, 그리고 블러셔나 하이라이터, 그런 포인트 메이크업 하기 좋은 38번 브러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도 얘네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네는 따로 구매를 해서 집에서도 쓰는 제품들이에요. 이 37번 브러쉬는 이렇게 생긴 걸로 어떻게 베이스를 바르지 할 텐데 저는 오늘도 비비를 이걸로 발랐어요. 비비를 그냥 이렇게 얹어준 다음에 그냥 손에 힘을 빼고 쓱싹쓱싹 바르면 진짜 빠르고 쉽게 바를 수가 있어요. 뭔가 모공이 부각되진 않을지, 각질이 일어나진 않을지 약간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만든 브러쉬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메이크업 브러쉬만큼은 아티스트 선생님들이 개발 참여한 걸 꼭 사시라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뭐 비비나 파데를 얼굴에 바르는 용도로도 좋지만 이게 큼직큼직하잖아요. 그래서 톤업 크림 같은 거 목에 바를 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게 손에 묻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 발라주면 쉽고 빠르게 톤업 크림 샥 바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걸로 파데뿐만 아니라 파우더 처리해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36번 브러쉬는 제가 요즘 파우더 브러쉬로 잘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약간 둥근 사선형의 쉐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데 눌러주면서 파우더 처리해주기 아주 좋다. 여러분 파우더는 쓸면서 바르면 안 돼요. 누르면서 발라줘야 되거든요. 쓸면서 바르면 이전에 내가 발라놨던 베이스나 이런 게 다 벗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꼭꼭 눌러가면서 발라줘야 되는데 얘가 그렇게 누르면서 바르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부드러워요. 한번 이거 만져보라고 하고 싶어. 저는 요즘에 이 하밍 파우더 잘 쓰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파우더 묻혀서 그냥 이걸로 콕콕콕콕 눌러주잖아요. 그냥 유분기 싹 잡히고 모공 싹 가려지고 아주 최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8번 브러쉬는 포인트용 브러쉬예요. 저는 오늘도 이걸로 이렇게 블러셔를 발랐는데 이게 생긴 거는 블러셔 브러쉬로 유명한 비오브 브러쉬랑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사실 비오브 브러쉬도 너무 좋아요. 쉽고 빠르게 이렇게 블러셔 바르기 너무 좋은데 조금 더 정교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블러셔 표현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오그너스 38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오브로 먼저 이렇게 베이스 컬러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오그너스로 조금 더 좁은 영역에 이렇게 포인트를 발라주거든요. 아니면 이걸로 이렇게 하이라이터 바르기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비오브 브러쉬가 있는 분들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기에 좋다. 그리고 이게 되게 쪼만하다 보니까 파우더 있잖아요. 파우더를 되게 국소 부위에만 좀 처리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요런데 팔자주름 옆이나 눈썹 위에나 요런데 약간 유분기 올라오면서 번들거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파우더 이렇게 국소 부위 처리해주기에도 아주 좋아요. 아, 왜 굳이 세트로 팔지? 왜 굳이 세트로 사야 하지?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써보면 아, 이거는 그냥 세트로 사야 되는구나 하실 거예요. 사실 제가 브러쉬 추천을 막 그렇게 막 하는 편은 아닌데 이거는 진짜 살 법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화장품에만 최소 300만 원 쓰는 사람의 잘사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중에서 뽐뿌오는 제품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잘사템도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